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342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2시 4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1.75%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예전에 저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물론 이제 제가 뭐 다 관점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항상 이제 하나의 의견으로서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어제는 영상이 조금 이제 올라가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올라가다 말았는데, 오늘 다시 또 올려서 어제 했던 부분들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LCD와 OLED의 패널을 생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실상 OLED는 자체적으로 발광, 소재 하나하나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 자체 발광이 된다면, LCD는 뒤에서 그 빛을 쏴주는 백라이트 유닛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빛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LCD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TV 같은 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TV 뒤에가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이제 생겼었던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무게도 무거웠고. 근데 요새 이제 OLED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얇게 나오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서 쏴줘야 되는, 빛을 쏴줘야 되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지만은 이제 그 색을 구현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OLED의 단점도 있다라고는 해도 전체적인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니터라든지 스마트폰, 뭐 스마트폰이나 뭐 TV,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중소형 OLED 뭐 이런 부분들부터 뭐 애플의 이제 아이폰, 그 다음에 애플도 뭐 이후에 뭐 아이패드나 이런 쪽도 다 OLED 쪽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OLED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무궁무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OLED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딱 두 군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가 바로 삼성의 디스플레이가 있겠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시장을 거의 우리나라가 독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을 따돌리고 독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가 최근 뭐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그렸죠. 이때는 이제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부분들, LCD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내려앉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다면, 뭐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3분기부터는 그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 흑자로 좀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기에도 역시나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올해 2021년도 전반적인 영업이익이 한 1조 원대,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정상 궤도로 돌아서고 있는 뭐 이런 이제 흐름들로 가고 있는 거죠. 물론 OLED나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적자 분야입니다. 적자나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올해는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형 OLED 쪽도 뭐 아직까지는 적자고요. 뭐 중소형 OLED나 이런 쪽도 아직까지는 좀 적자입니다. 근데 중소형 O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에도 공급을 하죠. 아이폰도 공급을 하고, 그 북미 매출 또는 공급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어제 LG전자가 CES에서 공개했던 바로 이 롤러블 폰, 이게 이제 2021년도에 혁신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LG전자가 롤러블 폰을 만든다. 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누가 만들까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뭐 삼성 거 갖다 쓰겠습니까? LG 거 갖다 쓰지. 롤러블인데 제가 봤던 지금까지의 LG에서 나온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혁신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수많은 이 스마트폰 옛날에 G2, 그 다음에 G4,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이언 뭐 이런 뭐 그 수많은 뭐 핸드폰을 봐왔지만 사실상 스마트폰 시기 그 예전에 이제 그 폴더 접이형 그 스마트폰에서 그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는 사실상 LG가 두각을 못 나타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봤던 LG의 스마트폰 중에서 이번에 공개했던 이 롤러블 스마트폰은 새로운 혁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가격은 비쌉니다. 근데 삼성은 저기가 있죠. 폴더블 폰. 그죠? 폴더블. 이건 이제 접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이걸 반으로 뚝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울어요. 이게 자국이 남아요. 아, 이게 디스플레이인데 여기가 이제 접힌 자국이 남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보기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LG가 이번에 공개한 이 롤러블 폰은 뭐 이게 좀 그 플래시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늘어나요. 여기서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 그 접힌 부분이 없고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품이 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디스플레이가 이거 이제 접히는 게 없잖아요. 이러면서 또 접히면은 이렇게 또 쭉 줄어들면 이제 핸드폰 사이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나의 혁신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하나의 시장의 트렌드를 여기 있나요? 방금 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것 같군요. 예, 그래서 새로운 시장의 트렌드를 좀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롤러블 폰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센세이션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이 디스플레이, 결국에 LG 디스플레이가 또 공급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또 실적적인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기대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형 OLED 쪽에서는 뭐 일단은 광저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올해 2020년도에 450만 대 정도 출하량을 기록을 했다면 2021년 올해는 이제 한 700만 대에서 800만 대 정도의 출하량 증대를 통해서 여기서도 이제 흑자로서의 전환 가능성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소형 OLED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스마트폰 부품사나 이런 쪽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들, 완성차 업체들을 또 고객사로 두고 있거든요. 벤츠나 이런 회사들 또는 캐딜락이나 이런 회사들에게 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POLED라고 하죠. 이것도 뭐 중소형 OLED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공급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LG 디스플레이의 이 올 한 해 이 OLED 쪽에서의 적자폭을 크게 줄이면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저는 이제 롤러블 폰도 크게 한몫을 할 것으로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얼마나 팔릴지, 시장에서 얼마나 이렇게 좀 관심을 받을지, 이 부분들이 또 예상치 못하게 많이 팔려버린다 그러면은 LG 디스플레이 실적 전망치는 또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롤러블 폰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올 2021년 LG 디스플레이에게는 기회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회의 요인이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LCD를 또 빼놓고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L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패널 가격이 계속 지금 상승을 하면서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CD 패널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뭐 다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접하셔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일본의 이제 그 LCD 유리기판 제조사인 일본의 NEG가 정전 사고가 나서 지금 패널 가격의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작년부터 이어져 온 이 패널 가격의 상승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상승세가 아직까지도 또 꺾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 비수기거든요. 사실 이 상반기가
뭐 1월, 2월, 3월 정도가 전자제품 업계에서는 이제 비수기로 들어가는데 LCD 패널 가격이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이 비수기의 영향을 상쇄시켜 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 LCD의 패널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지금 이 LCD 철수,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을 좀 연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LG도 LCD 접고 OLED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접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게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구조조정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정상화됐을 때 LCD 패널 가격은 다시 하락이나 뭐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될 거고, 그랬을 때는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우려의 요인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제 올 한 해의 시장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도 오랜 기간 하락에서 벗어나서 역배열에 있는 종목은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정배열로 돌아섰고,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대량의 거래량도 발생을 시켰고, 그리고 이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해줬죠. 한 1000만 주 이상의 매집을 해줬고, 그러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인 상승 흐름들을 타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LG와 마그나의 합작 소식도 전해지면서 LG 디스플레이에게도 호재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 뭐 이 시점 이후부터인가 외국인들은 일부 좀 차익 실현에 나서고는 있습니다. 약간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을 개인들이 지금 다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LG 디스플레이의 수급 동향을 보시면 뭐 외국인들이 좀 차익 실현을 했던 부분들을 개인들이 다 받아줬고요. 개인들 주도하에 또 올라갔고, 그러다가 이제 또 외국인들 또 매수로 전환했고, 외국인들이 이전에 사놓은 것도 많고 여전히 많은 수량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바보가 되는 거는 저는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기관이 지금 제일 바보 같은 매매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외인들, 개인들의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LG 디스플레이의 지속적인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제가 생각했던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 2만원대라고 예전부터 이 밑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의 5일선과 11선과 21선이 우상향으로 가는 정배열 흐름 속에서 얼마든지 추가적인 급등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일선과 11선을 깨지지 않고 가는 종목들은요, 얼마든지 급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5일선과 11선, 이때 뭐 급등도 나오고 그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5일선과 11선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가는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라도 5일선과 11선이 지켜지면 이 흐름들을 즐기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물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1선 이런 자리를 보시면서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이런 추세적인 흐름을 대응하고 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이런 대응 전략이라고 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가 매수 자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좀 과열권, 좀 과열에 과열이라는데 주가 잘만 가네, 그럴 수 있는데, 뭐 요새 같은 장에 과열에 또다시 과열이 붙어서 주가가 상승을 거듭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이제 영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러다 또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훅 나와버리면은 또 단기 상투나 이런 것들을 또 물려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단기 과열권에 들어가 있다. 역시나 오늘 상승도 과열권에서 형성되고 있고, 어제도 엊그제도 2만원대 근처는 다소 단기 과열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신규보다는 이제 기존의 보유자분들이 좀 더 대응의 영역으로 풀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기존에 있는 분들이 팔아야 될 이유조차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오늘 기술적인 흐름이고요.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역시나 이때 당시에 뭐 마그나 이슈 때문에 대규모의 매수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후에도 뭐 딱히 음봉에서 거래 터지면서 나가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은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9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되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했을 때에는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실시간 댓글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